자, 네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이미 기업에서는 여자들 안 뽑는 문화가 생겼습니다. 이분들이 제 후임을 여자 뽑자고 했는데 제가 거부했었거든요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앞으로 여자분들 좀 채용 시장이 좀 안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나라에서 여성 할당제를 뭐니 하면서 여자분들 강제로 뽑으라고 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뽑는 것일 뿐, 많은 기업들이 여자를 뽑는 것을 기피합니다. 많은 기업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 전부 다 여자 뽑는 거 좋아하는 기업은 한 군데도 없어요. 없어요. 왜냐? 아무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말 들으면 여자분들 기분 나쁘죠? 기분 나빠 들어요. 현실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여자분들은요 1인분을 못합니다. 자기 역할을 못합니다. 10명 중에 9명이 못합니다. 1인분 못하는 것만으로 당신들이 회사에 쓰면 안 되는 대상이 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자분 기본 스탯이 0.5입니다. 0.3에서 0.5예요. 그러니까 4천만원 연봉을 받아야 되는데 2천만원치 일을 하는 거야. 아니 보통 4천만원 연봉을 주는 회사는 2억원짜리 일을 해야 돼. 근데 그만큼 자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냐고요. 여자분들은 자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직원들을 고용하는 인사 담당자나 직장 상사, 관리자, CEO 입장들 들으면 얘기가 틀립니다. 제 방송에 이제 뭐 사업을 거느리는 사장님도 계시고 관리자분도 있습니다. 보통 과장, 차장급 되는 분들. 제 방송에 아무래도 나이 연령대가 있다 보니까 지금 남자는 30대 후반이나 40대 초반이면 관리자급 됩니다. 그러면 이제 밑에 직원들 뽑거나 아니면 밑에 일 시킬 때 누가 일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압니다. 그럼 일을 못하는 사람 누구일까? 남자 직원도 있지만 대체로 일을 못하고 책임지지 못하는 쪽은 여자입니다. 그래서 많은 남자 직원들, 관리자분들이 여직원들한테 기대를 안 합니다. 기대를 아예 안 해요. 아예 잘하겠다 생각을 안 가집니다. 오히려 여직원을 뽑겠다고 하면 골치 아파합니다. 아, 굉장히 바라는 거 많을 텐데, 일도 제대로 못할 건데, 징징대는 거 많을 텐데 왜 뽑아야 되지?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단지 여자분들 앞에서는 얘기 안 할 뿐입니다. 앞에서 얘기 안 한다고 해서 없을 것 같습니까? 제 방송에 얘기 많이 합니다. 회사에서 여직원 뽑으라고 하는데 솔직히 뽑고 싶지 않습니다. 왜 뽑아야 됩니까? 어차피 바라는 거 엄청 많은데 해주는 건 없으면서. 그래서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여직원도 안 뽑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아셔야 되는 게, 여자분들이 주로 들어가는 취업 분야도 점점 감소하고 있다는 거. 그것도 아셔야 됩니다. 지금 여자들이 많이 뽑고 이제 여자분들이 일하고 싶어하는 분야가 어디냐면 사무직과 서비스업이에요. 뭐 전문화된 사무직이 아니라 보통 이제 격리 해외 같은 일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런 일자리가 점점 감소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정규직 채용이 아니라 계약직, 임시직, 파트타임 채용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 서비스업은 애초에 뽑지도 않는다는 거. 왜 그러냐면 단순 사무는요 이미 뭐 ERP나 아니면 챗GPT나 각종 AI 프로그램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소기업 같은 경우 요즘에 격리 안 뽑아서 돌리는 회사도 많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ERP 돌려버리면 사실 격리한 일이 없습니다. ERP 그거 이제 프로그램 있잖아요. 깔아가지고 월정이 내고 하면 뭐 복잡한 거 아닌 이상 여직원 쓸 이유가 없어요 이게. 그래서 여직원 쓰면 골치 아프니까 안 뽑는 것도 있어. 젊은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내가 이제 회계나 이제 격리 같은 거 하는 게 더 낫다. 왜냐하면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최근에 어떤 경우 있었냐면 여직원한테 격리 일을 맡겼더니 이 돈을 삥땅 치거나 횡령하는 일도 생겨가지고 이것 때문에 여직원도 안 믿는 분위기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실제 사건 중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단순 사무 같은 경우는 잘 안 뽑을 겁니다. 앞으로 그런 회계나 장부 관련 프로그램과 이제 AI 프로그램 점점 많아질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서비스업 같은 게 왜 적어지냐? 적어질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서비스업 같은 게 오프라인 상권이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오프라인 잘 안 들어갑니다. 유튜브에 인기 많은 컨텐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 길거리 사람이 없다, 백화점 가도 사람이 없다, 백화점 뭐 어디 폐점했다, 마트 폐점했다, 이런 이야기 봤죠? 유튜브에 영상 많거든요. 검색하면 길거리에 사람이 없다, 뭐 매장에
손님이 없다. 아니면 이제 상가가 빈 건물이다. 이 말을 뭘 의미하겠어요? 앞으로 이제 서비스업 관련 일자리가 줄겠다는 거죠. 주는 거죠. 생각해봐. 서비스업으로 가장 채용이 많이 하는 데가 어디예요? 보통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입니다. 근데 그것도 버티지 못해요. 정말 잘 되는 곳을 제외하고는. 그럼 백화점 폐점하면 어떻게 돼? 거기 수많은 직원들 다 날아가는 거죠. 대형마트도 요즘에 폐점하는 거 생기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 계산하거나 이제 뭐 시식코너 같은데 이제 직원들 줄어드는 거. 물론 남자 직원들 줄어드는 게 맞아요. 남자 직원들 뭐 서비스만 해도 뭐 다른 거 하면 그만이야. 근데 그분들 서비스 만약에 못하게 되면 뭐 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거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근데 여자분들이 가면 가서 멘탈이 약해지고 좀 제대로 자기 역할을 하는 분이 드물고 있어요 이게. 물론 그만큼 일이 힘들고 어렵다는 거 알고 있어. 근데 그래 버텨야 돼 이게. 여자분 앞으로 있잖아요. 잘 들으셔야 되는 게 앞으로 일자리 가리고 따지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기본적으로 이제 회사를 거느리거나 이제 회사를 관리하는 좀 관리자 입장에서 본다면 여직원은 굉장히 까탈스러우면서 요구하는 거 많고 멘탈 약하고 뭐 하나 책임져서 하는 분들이 별로 없으며 뽑으면 괜히 많이 나올 것 같다. 그게 여직원들 이미지예요. 물론 일 잘하는 여직원 정말 남자만큼 하는 여직원도 있습니다. 있는데 여자분들 정말 죄송하지만 소수입니다. 소수. 쨍 냉정히 말하면 10명 중에 1명이에요. 10명 중에 1명. 그럼 나머지 19명은 자기 역할을 못한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이런 말 들으면 기분 나쁘죠. 기분 나쁘더라도 실제 많은 직원들을 거느리고 뽑아본 관리자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누구 말이 맞겠어요. 그럼 여자분들 앞으로 있잖아요. 좀 마인드를 바꾸셔야 돼. 여자기 때문에 요구해야 된다. 여자기 때문에 집자는 괜찮다. 그런 마인드면요 앞으로 점점 안 부를 겁니다.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딸내미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사회 부정자가 주질이 쏟아져 나오는 건지 제가 봐도 뒷목 잡을 것 같습니다. 586 아버지들이 딸내미들을 오냐오냐 키우다 보니 생활력도 없고 자생력도 없습니다. 수틀리면 퇴사할 거야. 빽거리고 책임감 없이 행동합니다. 여성 할당제고 나발이고 능력자로 뽑아야 합니다. 저도 쇼핑을 해도 필요한 것만 미리 생각해놓고 비용이 얼마나 들어갈지 예상하고 소비를 하지 불필요한 소비는 하지 않습니다. 뒷감당하기 싫어서요. 586 아버지가 다 책임지세요. 딸내미 곧다구로 키운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라고 여성분이 적으셨는데 자, 좋은 내용 같지만 제가 한번 태클을 걸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이 댓글 다신 분들 문제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도 보통의 여자분들은 낫다는 게 인정할게요. 근데 이분도 난 문제 있어요. 왜냐하면 딸내미 교육은요 아빠가 시킨 게 아니라 엄마가 시킵니다. 말 똑바로 하시죠 이게. 언제부터 아빠가 딸내미 교육 시켰습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교육을 시켜도 보통 아버지하고 말 섞을 일도 없고요. 아버지하고 겸상할 일도 별로 없습니다. 특히 586 아버지 대부분 말수가 적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여러분들 아버지가 보통 586이거나 아니면 그 베이비부모 시대일 겁니다. 그분들하고 뭐 술 마시며 도란도란 얘기 나눈 적 있는지 아니면 같이 세상 돌아간 얘기를 한 적 있는지 전 기억이 없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아버지들이 딸내미들을 교육시키고 다 합니까? 여러분들 586 아버지들 이분들도 물론 욕은 많이 먹지만 이분들 대부분 워커홀릭이에요. 워커홀릭. 일만 하고 살았어. 일만. 여러분 어머니들 대부분 전업주부 아니야? 이때 586 어머니들 전업주부 아니에요? 난 딸내미를 망치게 만든 1등 공신은 586 어머니입니다. 586 아주매미들. 물론 아버지가 책임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가장 1순위 원인은요 엄마들이에요. 엄마들. 이 댓글 다신 분도 파악을 못 하시네요. 언제부터 아버지들이 무슨 오냐오냐 훈육시켰다 그래. 저때 아버지 일만 했습니다. 일만. 왜냐? 그렇게 일을 하지 않으면 차라리 몸무게 살려요. 이것도 아버지 입장 안 돼보니까 말을 쉽게 하는 거야. 어떻게 보면 보통 아버지는요 어떤 이미지냐면 아침에 일찍 출근해가 밤늦게 와가 술 먹고 와가지고 소파에 잔다거나
아니면 있잖아요. 아빠가 이제 어디 침대를 자고 있어. 엄마가 양말 벗겨져가지고 양말 이제 빨고 그랬던 거야. 그래서 다음날 이제 꿀물이나 있잖아요. 콩나물 끓여가지고 해장시켜주고. 그래가지고 아침에 또 출근하고. 그래가지고 또 밤늦게 일하고 또 술 먹고 와가지고. 주저주저 되다가 잠들고. 주말에 뭐 쉬었습니까? 주말에 어떻게 쉽니까? 회사에 부르는데. 이것도 그렇게 일해본 적이 없으니까 말을 쉽게 하는 거 어떻게 보면. 잘 돼서 그럼 엄마가 누구하고 같이 있어요? 아니, 딸은 보통 엄마와 같이 있지 않나? 엄마들 일했습니까? 그러면 툭 까놓고 얘기할게요. 댓글 다신 분. 물론 일하신 분도 있지만 저때 당시 어머니들은 죄다 전업주부입니다. 죄다 전업주부. 이건 내가 아직도 기억하는 게 뭐냐면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여러분 호구조사 합니다. 학기 초에 기억을 하시죠. 호구조사. 그럼 뭐 하냐 하면 엄마가 주부다 손 되잖아요. 아직도 기억납니다. 저 학교 할 때 종교생이 48명이었어. 45명이 손 들었습니다. 그 중에 두세 명이 일을 했어요. 3명은 엄마 뭐 어떤 일 하시지? 손 들어보면 저희 어머니 자영업 하십니다. 저희 어머니 공무원입니다. 그 왜 다 전업주부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586 때만 하더라도 가족을 먹여 살리는 건 순전히 가장의 몫이었습니다. 가장의 몫. 근데 가장들이 가족을 먹여 살리려면 지금처럼 워라밸 되는 직장 다니면서 일하면 안 돼요. 그냥 시키는 데 일 다 해야 됩니다. 저 때는 이 댓글 다시 잘 들으세요. 저 586 아버지 일할 때 노동법 같은 게 없었습니다. 그냥 출퇴근 시간이 없었어요, 여러분. 노가다 가잖아요. 586 때 노가다 하시는 분들 많거든. 건축업. 저 때는요, 밤에도 있어, 밤에도. 새벽에도 일했다니까. 모르죠, 이게. 이것도 모를 거야, 아마. 저 때는요, 뭐, 연장근무, 잔업근무 이런 거 법적인 기준도 없어요. 그냥 나가라 하면 나가야 돼. 1시, 2시까지 일해도 억울하다 생각도 안 가져요. 회사 시키는 거니까. 저 때는요, 술 1차가 아니라 2차, 3차 이렇게 먹었다니까? 먹고 싶어서 먹은 게 아니라, 그렇게 안 먹으면요, 직장생활 힘들어요. 많이 힘들다니까? 그래서, 보통 딸을 교육시키고 딸을 훈육하는 건 엄마입니다, 엄마. 물론 아빠도 있지만, 전반적인 책임이나, 딸의 가치관을 형성하는 건 엄마입니다, 엄마! 586 엄마! 586 아주매미! 그리고 나는 586 엄마들이 가장 책임이 커! 왜 자꾸 피해 나가려고 하십니까? 이 얘기 들 때마다. 딸내미 상태 나빠지게 만든 거, 아무 역할도 못하게 만든 거, 책임감 없이 기르고 피해의식 주시킨 거, 586 어머니들이 한 겁니다. 아버지도 있지만요, 가장 전적인 책임, 딸하고 가장 얘기를 많이 나누고, 딸의 가치 형성에 가장 기여를 많이 하고, 딸이 상태가 나빠지게 만드는데 가장 일조한 분은 아버지가 아니라 엄마입니다. 2차적인 책임은 아버지한테 있는 거 사실이야. 근데 1차적인 책임, 가장 큰 원인은 어머니한테 있습니다. 이건 분명히 아시기 바랄게요. 자, 이상으로 4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